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이제 알아보게 하겠습니다. 주택과 상가, 우리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택이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제 교재 책을 보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시사전을 보면 이렇게 주택 임차인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주택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640조 하고 641조에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대차이 차임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할 때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달할 때에는 그러니까 월세를 차임을 임대차나 전월세에서 월세를 우리가 차임이라고 하죠. 또는 임료라고 하는데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2기라는 말은 한 달치가 100만 원이면 2기면 두 달치에 해당되는 200만 원이 되는 거죠. 또는 이제 5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3기를 연체한 사실이 있어요. 3기라는 거는 보면 월세가 100만 원씩인데 한 달에 50만 원씩만 연체해 가지고 세 달을 다 합쳐도 1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기에 달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주택은 차임을 연체한 이후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주택임대차법에 없어서 민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와 같이 주택 임차인과 일반 임차인 등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2기 차임 연체에 달한다는 의미는 차임을 연체한 금액이 합해서 2개월 분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맵니다. 그러니까 두 달치 이상이 해야 됩니다. 두 달치. 그러니까 두 번을 연체한 것이 아니라 두 달치 해당되는 금액을 이상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차임이 100만 원인데 두 달 연속 50만 원씩 지급했다면 두 달 2개월이 연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연체 차임이 합계액이 두 달 분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연체 기간에 상관없이 2개월이 누적 월세분을 연체한 경우만 임대인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을 통지하기 전에 연체 차임을 임차인이 통장으로 입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이해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제가 한번 칠판에 판서를 해가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주택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한 2기 이상이라는 것은 두 달치를 말하는 거죠. 한 달치가 100만 원이라면 곱하기 2개월치니까 이런 경우는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한 달치가 100만 원씩 해서 한 달치가 이렇게 10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씩 한 달치가 100만 원에서 2개월에 해당되는 2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이제 연체 금액이 차임 연체가 190만 원을 연체했다. 이런 경우는 두 달에 거쳐서 190만 원 연체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5개월 동안 조금씩 한 달에 얼마씩 조금씩 해서 연체한 사실이 있는데 그 금액이 19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럴 때는 계약 해지권이 없죠. 이럴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차임을
2기 이상, 2기에 두 달치에 달하는 200만 원, 달하는 200만 원 이상 연체하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반드시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만이 계약이 해지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임을 이 두 달치 이상의 연체한 사실만 갖고 자동적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에 우리가 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계약일 이제 그 이행을 안 하는 상대방한테 우리가 통지할 때 일단은 그 납부를 최고로 뭐 이행을 최고부터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한 보통 5일에서 7일 동안 주고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할 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계약 해지 최고 없이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 이행을 최고를 하고 그래도 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거와, 그러나 이렇게 차임을 2기 연장할 때는 최고할 필요가 없죠. 바로 계약을 해지 통지하면 바로 계약이 해지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계약 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기 전에 10만 원만 입금시키면 두 달치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이럴 때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이 상실되는 거죠. 임대인이 계약 상실권은 이렇게 2기 이상 임차인 차임을 연체하고 있을 때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계약 해지권은 행사하기 전에 임차인이 차임 연체한 금액을 입금을 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은 소멸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차임 연체할 때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고 의사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약 해지권은 언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하면 바로 계약이 해지되지만, 계약 해지권은 행사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갖다 지급하면 계약 해지권이 임대인에게 소멸된다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상가 임차인인 경우는 어떤가 한번 좀 볼까요? 상가 임차인, 우선적으로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으로 한번 좀 여러분한테 읽어봐 드리고, 상가는 차임이 2기가 아니라 3기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지, 이때도 최고 없이 최고라는 거는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거든요. 그런 걸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달째 연는 바로 계약 해지하겠다는 통지만 하면 되는데, 그걸 내용 증명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 메시지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과거에는 이제 그 상가 임대차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서 민법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고 그랬죠. 민법에 의해서 민법 640조하고 41조에 의해서 계약 해지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차임을 2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임대차법에도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3기 이상 이런 규정이 없어서 주택이나 상가나 모두 다 2기였다가 지금 법이 바뀌었죠. 개정돼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상가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단서에 따라서 3기 이상 연체한 때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임대인은 최고 없이, 최고라는 건 일정한 기간 동안 납부하도록 최고할 필요 없고 계약 해지 통지하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얘기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상가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차임을 2기 또는 3기 이상 연체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점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주택을 2기, 상가는 3기 이상 연체해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판단 시점은 계약서에 이 선불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후불로 납부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하면 선불로 정했다면 선불 시점이 2기고 후불로 정했다면 후불이 2기가 되고 상가는 선불로 정했다면 이제 그 선불 시점으로 해가지고 3기가 되는 거죠.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다. 자, 이런 경우 한번 좀 제가 한번 다시 판서를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제 아셨죠? 우리가 주택은 2기 이상. 왜냐면 주택임대차법의 공개업계 민법 6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법에는 아예 이제 그 규정을 뒀습니다.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고 있다면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고 없이 계약.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계약갱신 요구권은요. 근데 3기 이상 연체하고 있다라도 이제 그 차임을 3기에 달하지 않는 금액 이 범위 내에서 입금하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 없다. 근데 여러분은 계약 기간 동안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에서는요. 임대차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이제 10년으로 이제 2018년 11월 16일부터죠.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계약갱신. 이렇게 계약갱신 경우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그런데 이렇게 계약갱신 요건은요. 3번의 연체한 사실만 있으면 1년 동안에 3번만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고 다음에 그러면 또 주택이나 상가에서 임대차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례가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 부분은 또 이번엔 이제 주택은 2기 이상 상가는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면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은 그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 지급해버리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은 상실된다, 소멸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임대인이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하거나 또는 이제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이 상가 건물 자기 임차 건물을 자기 임대로 이제 그 용도를 이 임대인 동의 없이 하는 거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되죠.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자, 임차인은 임대인이 동의 없이 그 건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전대해서는 뭐 안 된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민법 629조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면 임대인이 동의 없이 용도를 변경하는 등 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차물이 이제 또 이제 화재가 나서 소멸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도 계약을 해서 그럴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화재가 나서 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을 돌려할 수 있죠. 계약 상대방.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간이 만료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차임을 연체할 때나 또는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할 때 이럴 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배신적인 행위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또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신적 행위라면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계약을 유지 않고 배신적 행위. 그런 경우 뭐냐면 아파트 임차인이 있는데 또는 임차인이 임차물이 아파트가 소유자가 변경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전 소유자하고 계약을 한 거지 새로 바뀐 소유자하고 계약한 거 아니죠.
그럴 때에는 임차인이 동의 없이 계약을 하면 임대인이 배신적 행위로 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로 계약을 해야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의 계약 해지가 적법한 계약 해지 기간 내에 이루어져서 계약 상대방에게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즉 보면 적법한 즉 계약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제가 한번 판서를 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보죠. 우리가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갖다가 적법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종전 임대차와 같은 계약이 돼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고 상가 건물 임대차 부분은 계약이 2년이라고 해도 1년만 연장이 되는 게 다르죠. 그건 상가 임대차 보법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그 계약은 1년으로 본다는 거죠. 그때 주택 임대차 보법은 민법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이 계약 기간이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상가는 5년을 계약해도 묵시적 갱신되면 1년이 되는 거죠. 그것이 다르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시 계약을 해지하는 거. 해지 방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거는 주택은 주택가하고 상가하고 좀 다르죠. 주택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 임대차에서는 요거는 이제 임대인은 임대인하고 또 임차인하고 좀 달라요. 임대인은 계약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이 못 남아야 되는 거고 6개월이 못 남아야 되고 이 경우는 이제 한 30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까지 6개월 이내에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7개월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뭐냐 한 달 전이라는 건 뭐냐면 한 달 전이라는 뭐냐면은 30일이 남아야 되는 거죠. 최소한 30일 이제 이전에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요런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 7개월, 8개월 전에도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임차인도 1월 전까지 한 30일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30일 이전에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계약 해지라는. 이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되면은 뭐냐면 종전 민법상 임대차 계약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래서 임대인은 무조건 임차인의 처벌을 떨어지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계약 해지 이후 3개월 있다 계약 해지율이 생기죠. 이게 다르죠. 이게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건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엔 상가임차인 같은 경우 어때요? 상가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이 없고 이제 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6월 전부터 이제 계약 만료 1월 전까지 계약을 해주세요. 주택은 임차인한테는 이렇게 6개월 전이라는 이런 게 효력이 없지만 임대인에게 있지만 상가는 똑같이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이럴 때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묵시적 갱신은요.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 환상보증 범위 내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환상보증 6억 천이죠. 이번에 2018년 1월 26일도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올해 26일부터 시행이 되죠. 그래서 6억 천 그 이하의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인 환산보증금이 6억 천 이하인 경우에만 이제 그 묵시적갱신 인정이 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환산보증 초과되면 묵시적갱신 인정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냐? 민법 640조하고 641조에는 민법상 그 묵시적갱신이 되는 거예요. 민법상 묵시적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환산보증금 초과되는 상가 입찰 같은 건 조심해야 됩니다. 계약갱신 요건이 10년이 연장이 되고 지금 5년이고 2018년 9월 2018년 11월 16일부터는 계약갱신 요건이 새로 계약한 임대차라든가 종전 임대차에 대해서 갱신된 임대차 그러니까 종전 임대차 신기로 체결된 임대차하고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 10년 계약 기간이 연장이 되죠. 여기서 갱신된 임대차 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까지 포함되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 갱신 요구할 수 있는 10년 기간 동안에 환산분이 초과되는 사람은 이제 계약 갱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그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이제 없어지고 이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게 아니라 민법 640조, 641조에 의한 묵시적 갱신이 되죠. 그럴 때에는 민법 640조, 641조에 의한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럴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6개월 있다 계약이 효력이 생기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1개월 있다가 계약이 해지 효력이 생긴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호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앞으로는. 그런데 계약 기간이 지나기 전 언제? 만료전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나는 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 이런 의사 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면 좀 떨어지니까 문자로 보내면 되지. 임대인님, 저는 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면 갱신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묵시적 갱신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든 계약을 할 수 있어요. 환산보증 범위 내에는 묵시적 인정이 되지만 초과되는 사람은 인정이 안 되죠.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 큰일 납니다.